네, 여러분 우리끼리 뭐 손님도 별로 없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녹화 원희룡 후보님하고 녹화 토론 녹화하고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중구 공진 강화 영종도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미추홀을도 좀 들렀다가 오는 길인데 오늘 이 장소를 우리가 일부러 공지를 일부러 안 했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 지역분들을 좀 많이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녁은 드셨습니까? 네! 이건 저녁 아직 못 먹었는데.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네, 저기 길 건너편에 상어도 고생 많습니다. 상어도 여기 보니까 공룡도 있는 것 같은데. 공룡은 저 길 건너 있군요. 계양구민 여러분, 제가 지금 전국 지원을 다니라고 이 지역에 100% 투자를 못하는 거 우리 지역 국민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다니다 보면 계양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딴 데 열심히 가! 뭐 이런 분이 꽤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계양 우리 본진인데 본거지인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우리 계양의 제일 큰 과제는 이 지역의 산업경제 기반을 확보하는 겁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주로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계양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출생률이 제일 낮다. 5.5명이라고 해요. 가장 낮다. 왜 그러냐? 이 지역이 일자리가 좋은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산업경제 기반이 부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지로 직장을 구해서 많이 다니게 되고 또 재건축 재개발도 좀 원만하지 못해서 생활환경 경주환경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를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지면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경제도 좋아지고 정주 생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행정은 주로는 구청장, 시장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역시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을 지금은 정치 1번지로 전국에서 관심받는 지역이 됐지만 앞으로는 경제 1번지로 발전시켜서 전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러워하는 계양구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새로운 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매우 좋아하는 분이신데 원래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정치 영역에 얼굴을 내거나 하면 사실은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우리 이원종 선생인데 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원종! 사실 우리 이원종 배우님은 제가 대선 때도 사실은 참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제가 부족해서 도와주신 만큼 보답을 못하게 됐습니다만 참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저번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도 계양 지역에 많이 오셔서 지원 뉴스에도 많이 해주시고 목이 쉴 만큼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원종 우리 배우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회의 수준은 사실은 문화 수준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뭐 군사력 중요하죠. 안보 역량 중요하죠. 경제 역량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사회의 역량은 문화 역량입니다. 문화 역량. 사람으로 따지면
옷 잘 입는 거 중요하죠. 이 신체 건강한 거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썩어버리면, 제정신이 아니면 사실은 옳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회나 국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수준이 그 사회의, 그 국가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투자, 문화예술투자에 힘입어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소위 한류, K문화, K컬처에 열광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하다못해 생활문화까지도 사실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 사실 화장실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화장실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정말로 만들고 싶은 나라는 자주 독립의 대한민국이긴 한데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문화 강국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문화 정책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 강국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으로 처절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정치 세력들은 문화예술인들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문화예술이 워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을 장악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보면 그 무슨 패라고 사당패라고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임금을 흉을 보지 않습니까? 임금을 흉을 보고 그래도 사실은 그 사당패들을 잡아가지 않았어요. 문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문화의 가치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권은 문화예술을 가만두질 않아요. 블랙리스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편 문화인들은 막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출연도 많이 시켜주고 무슨 방송에 진행도 많이 맡기고. 그런데 이 자신들한테 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은 이름을 쭉 적어놓고 지원해서 배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출연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이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고. 이 문화는 자유로움을 먹고 삽니다. 이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취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항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문화예술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정부와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문화예술에서는 그 자체가 돈이 되지는 잘 않습니다. 물론 천만 관객 영화 이런 게 가끔씩은 나오지만 대부분의 영화 드라마들은 사실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가난하죠.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 사회의 수준을 높여주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가 밥만 배부르게 먹는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높은 문화의 가치를 누려야 그 사회가 정말 수준 높은 사회가 되는데, 이 문화예술인들을 지금 이 정부 역시도 엄청나게 많이 확대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징조가 사실은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지금 방송에 출연하는 언론인들, 패널들, 진행자들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터무니없이 극우 인사들로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는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이원정 배우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좀 부탁도 하면서 속으로 무지하게 미안했어요. 이것도 타격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원정 배우같이 깨어있는, 또 용기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앞서서 이 나라 문화예술을 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영역의 자유로움을 되찾아줘야 하죠.
우리 이원종 배우, 또 어제는 이기영 배우께서도 이 지역에 다녀가셨는데, 제가 이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정말 투쟁의 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것을 그들이 망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힘을 다 합쳐서 우리의 것, 우리의 나라, 우리의 권력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길, 4월 10일에 이 나라 주인임을 선포하고 그 이후 퇴행을 멈추고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